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실전 기능의 부학. 오늘은 고관절 공간 확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관절 구조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고관절의 구조를 보면 이런 골반하고 그 다음에 대퇴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볼앤 소켓 조인트 절구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절구관절의 특징이 뭐냐면 3축 관절이라는 거죠. 3축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 그다음에 뭐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러한 3축 관절은 이제 어깨 관절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 3축 관절의 특징은 뭐냐면 가동성이 좋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예를 들면 가동성은 매우 높은데 어깨 탈구라던가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관절의 경우에 이론상으로는 경관절하고 비슷해요. 가동 범위가 넓고 안정성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인대 같은 연부 조직, 심부 조직 같은 이런 구조물에 의해서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외상에 의해서 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고관절은 사실은 그렇게 탈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고관절은 안정성이 높은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절 골두에는, 대퇴 골두에는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되면서 이 골두에 영양분을 또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근육의 관점에서 볼 텐데요. 자, 고관절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자, 골반에도 근육이 붙어 있고 대퇴부에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고관절의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 근육들이 다 짧아지거나 뭐 균형이 깨져서 결과적으로 고관절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고요. 자,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일단 짚어볼게요. 자, 고관절은 질환적으로 보면은 고관절 충돌 증후군부터 고관절 염좌 정도까지 한 5가지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뭐냐면 결국에 이 볼앤 소켓 조인트의 공간이 좁아서 충돌이 나서 염증이 생기고 뭐 골절이 일어나고 뭐 이런 뭐 염증 위주의 그런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혈성 골두괴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되는데, 이 결국에 골두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여기가 이제 괴사가 일어나서 썩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들어본 류마티스나 아니면은 뭐 골절, 염좌, 발목 삘 것처럼 고관절도 그렇게 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이런 게 이제 병원에서 해결하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고관절의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자, 공간이 좁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각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2mm 정도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고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부의 근육이 짧아져 가지고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뭐 원인 관계를 떠나서 일단 주변부의 근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위축되고 단축돼서 또 악순환으로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좁아진 공간은 결국에는 근육 단축하고도 관련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 공간이 좁으면 어떠한 증상이 나오냐면, 자, 일단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자, 주동근과 기랑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양쪽에 근육의 형태나 길이 기능적으로 밸런스가 있는데, 그럼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짧아지고 반대쪽은 길어져서 근력 약화, 단축, 위축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근육 자체의
기능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근육이 위축되고 단축되면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욱더 한쪽으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서 균형이 더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근육의 기능이 감소가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그 수축과 이완에서 근육이 스트레치 될 때 끝범위에서 근육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근육 자체에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공간이 좁아졌을 때는 공간이 협소해졌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하죠. 그런데 그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배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염증이 발생하고 그게 반복됐을 경우에 질병으로 발전해서 앞에서 잠깐 봤던 그런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나 뭐 충돌 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질환을 중심으로 질환의 앞 단계와 뒷 단계, 그러니까 앞 단계는 관리 예방이고 뒷 단계는 재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관절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킬링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심부 근육이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겉 근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심부 근육이 자세와 통증에 더 관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심부 근육을 이완하고 자극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 근육을 이완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볼과 같은 소도구, 뭐 폼롤러, 뭐 다양한 거를 이해해서 이완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손을 이용한 매뉴얼 테크닉이 있겠고, 또 호흡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완되게끔 그렇게 그 상태가 완성된 상태에서 근육을 이완하고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고렐리지 테크닉은 이제 주동근과 기랑근을 신경학적인 접근에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테크닉이고, 그다음에 신경근 자극 테크닉은 뭐 마이오파시알 리지 테크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죠.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능동적,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더욱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효과가 지속되고 더욱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근육의 근절 있죠. 살코미어 액틴 마요신의 결합을 해체하지 않고 분리시켜 놓지 않고 강하게 수축된 상태에서 강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면 그 살코미어 액틴 마요신 근육 그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스트레칭이 충분히 됐다 했을 때는 관절의 견인,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견인 효과를 통해서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관절의 견인은 심부 근육의 이완보다는 이 고관절의 그 자체의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아까 한 2mm에서 3mm 정도 공간이 더 확보되면 관절이 조금 더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 조건이 됐을 때 근력 강화 운동을 마지막 단계에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이러한 사이클로 프로그램을 짜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